윤석열과 한동훈의 81분 회동, 그제 있었던 회동,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대화가 오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동훈이 21일 그제 윤석열을 만나서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 여당 의원 30여 명을 만나서 특검법 반대를 설득해서 막았지만 앞으로 상황이 더 악화될 경우 걱정이 된다라고 윤석열에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달 초에 그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여당 내 이탈표가 4표였죠. 법안이 다시 올라오면은 추가 이탈표가 나와서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는 뜻을 한동훈이 윤석열에게 한 것입니다. 30명을 설득했다고 하니 가결표를 던질 만한 사람이 30명이란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이거 정말 당시에 상황이 매우 심각했다는 판단이 서는데, 자, 다음에는 어떻게 막을 길이 없다, 이렇게 윤석열에게 얘기한 것입니다. 자, 이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주에 명태균 의혹을 포함해서 또 김건희 그 주가 조작 무혐의 판단을 내린 검사들을 상대로 한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했습니다. 아주 김건희에 관한 모든 비리를 탈탈 터는 특검법을 발의했는데 윤석열은 틀림없이 통과가 돼서 대통령실로 오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고, 또 국회는 이거 갖고 재의결을 해야 될 텐데 그때는 나도 모른다라고 이제 한동훈이 윤석열에게 경고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한동훈이 김건희 건과 관련해서 윤석열에게 대통령실 인적 쇄신을 요구했습니다. 그 말하자면은 대통령실 소속이긴 한데 김건희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비서관, 행정관, 대표적으로 YTN 출신의 이기정, 그리고 황하영 아들 황종호, 이런 사람들 쇄신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김건희의 대외 활동을 중단시켜라, 그리고 이런저런 의혹들 해소하라, 이런 방안을 요구했는데 윤석열은 이런 지하에 웃기지 마,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웃기지 마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부했다는 거죠. 윤석열은 그러면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나는 문제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정리한다. 그걸 한동훈 대표도 잘 알지 않느냐. 구체적으로 대통령실 내에 어떤 직위에 있는 사람이 무슨 문제를 이야기했는지 정진석 비서실장에게 전해주면 그 내용을 보고 필요한 조치를 판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참모들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김건희의 대외활동 중단 요구에 대해서는 집사람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 꼭 필요한 공식 행사가 아니면 이미 많이 자제하고 있다. 전직 영부인 관리에 근거해서 활동을 많이 줄였는데 그것도 과하다고 하니 더 자제하려고 한다. 대외활동에 대한 의욕이 없는 상태라 앞으로 보면 알게 될 것이다. 이러면서 지금 곡기를 끊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아이고 미안해라. 존나 미안하네. 김건희가 활동을 해야 되는데, 국정농단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해서 존나 미안하네. 아이 씨발 존나 미안하네. 윤석열 존나 미안해. 자, 윤석열은 또 자기 장모가 2년 전에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법정 구속됐던 사실을 거론하면서 한동훈 대표가 나와 오랫동안 일해왔지만 나와 내 가족이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편하게 빠져나오려고 한 적이 있었는가, 이렇게 반문했다는 거예요. 검찰총장 때도 가족 문제에 대해서는 멀리하고 변호사를 써서 해결할 정도다. 그러니까 공과 사를 구분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개구랍니다, 여러분. 구라도 이런 구라가 없어요. 예. 여러분, 2020년 3월 최은순의 범죄 혐의를 비호하는 내용의 문건을 대검찰청에서 작성했습니다. 권순정 당시 대검 대변인이 이 문건을 적극적으로 전파했습니다. 그래요. 검찰 조직을 개인 변호사처럼 쓰고 검찰총장의 위세를 이용해서 가족 관련 수사에 영향을 끼쳤던 역사가 지워진 줄 아는 모양이네, 우리 윤석열이가. 당시에 그래서 대검찰청에 그 멸칭 비슷한 별명이 생겼습니다. 법무법인 처갓집. 법무법인 처갓집이 됐어요, 그때 대검이. 윤석열 때문에. 윤석열이가 장모와 마누라 비호하는 바람에. 자, 그때 이제 최은순이 잔고 증명서 위조 사건 가해자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또 감옥에도 다녀왔고요.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이 나서 1년 동안 깜빵 살았잖아요. 한 2달 일찍 사면에서 풀어줬지만, 그때 윤석열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장모는 남에게 10원 한 장 피해를 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왜 수감됩니까? 왜 사면해줬어요? 자, 그리고 또 처가회사가 경기도 양평 공흥지구 개발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서 관련 공무원들이 기소되고 처남이 수사
받았지요.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시행사 대표였던 그 최은순 씨는 한 차례 서면 조사만 받고 무혐의 처분이 됐습니다. 누가 봐도 봐주기 수사였지요. 윤석열이가 검찰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을 때 했던 일들입니다. 그런데 뭐 검찰총장 때도 가족 문제에 대해서는 멀리하고 변호사를 써서 해결했다고? 아마 그 얘기를 듣는 한동훈이가 속으로 웃었을 겁니다. 아이고 이 형님 구라는 안 죽었네. 아마 이랬을 거예요. 예전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 말이 있습니다. 윤석열은 지난 대선 때 선거는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하면 주가 조작 범죄도 패밀리 비즈니스로 여긴다는 방증이 될 것입니다. 두말하면 잔소리죠.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 대변인이 한 말이 있습니다. 진보와 보수를 통틀어 자신 혹은 가족과 측근들 비리에 관한 특검법을 거부한 대통령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요. 첫 테이프를 끊었군요. 우리 윤석열이가. 자, 근데 말이죠. 윤석열이 한동훈에게 이런 말도 했습니다. 여당이 위헌적이고 헌정을 유린하는 법에 브레이크를 걸어줘서 다행이고 감사하다. 네, 이달 초에 특검법을 부결시킨 것에 고마워하는데요. 자, 그런데 말이죠. 그런 여당 의원들이 돌아선다면 막을 방법이 없지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당 입장에 선다면 여당 의원들이 나도 어쩔 수 없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 말이 좀 무섭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나도 어쩔 수 없다니 가만히 앉아서 당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윤석열이가 그런 말을 할 사람이에요? 그런 마음을 먹을 사람입니까? 아니죠. 여당 의원들이 야당 입장에 선다면 나도 어쩔 수 없다. 이 말 여러분 가벼이 넘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계엄령을 시사한 발언일 수도 있다. 전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실제로 그런 얘기들이 돌았어요. 윤석열이가 계엄을 준비하고 있는데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순간 계엄령을 발동할 가능성이 있다. 아이, 그렇게 나쁘끄러운 일을 하겠는가. 아니 윤석열이가 뭘 가립니까? 지금 자기 마누라가 잡혀 들어가게 생겼는데. 아니 지금 또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위헌적이고 헌정을 유린하는 특검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윤석열이가 그걸 막아줘서 고맙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여당 의원들이 야당 의원들 입장에 서서 그렇게 위헌적이고 헌정을 유린하는 법을 통과시킨다? 계엄령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 해석이 너무 과도합니까? 계엄령 준비는 그는 부정할 수 없는 팩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계엄령 이게 어떻게 발효가 됩니까? 계엄령은 대통령이 발동하는 것입니다. 물론 국회가 즉각적으로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이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무사하게 들어갈 경우에 가능한 일이죠. 만약에 국회의원들을 간첩 혐의 이런 걸로 뒤집어 씌워가지고 체포를 시킨다. 잡아간다. 못해요. 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안 된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사실 민주당 김민석, 김병주 최고위원과 국정원 1차장 출신의 박선원 의원 그리고 국방부 대변인 출신의 부승찬 의원이 계엄을 방지할 수 있는 법을 발의했습니다. 말하자면 계엄 준비 음모를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 이 장치를 마련하는 그런 법을 발의했는데요. 전시가 아닌 경우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대통령이 발동한다고 바로 발동이 되는 게 아니라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 동의를 안 받으면 계엄령 발동이 안 된다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국회의원 잡아가지 못하도록 그 법을 발의했는데 일단 통과가 돼야 말이죠. 또 통과가 된들 윤석열이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자, 이런 가운데 이들이 계엄을 준비한 정황은 속속 드러났습니다. 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 사람 윤석열의 충암고 후배 아닙니까? 올해 초 국군 방첩사령부를 방문했습니다. 자, 이 충암고등학교 출신 장성들 일명 충암파와 비밀리에 회동했다는 그런 썰이 돌았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어요. 국회의원들한테. 당당하다면 자신 있다면 왜 못 내놓습니까? 자, 그리고 그 2022년 11월 9일에 입법 예고된 뒤 2023년 5월에 공포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은 그 입법 예고된 직후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에 대통령 경호처장은 경호구역에서 경호활동을 수행하는 군, 경찰 등 관계기관 공무원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행사한다. 이런 내용이 담겼습니다. 아니 경호처장이 군, 경찰을 지휘 감독한다고? 시행령은
국회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김용현이가 대통령 경호처장일 때 만든 시행령입니다. 여러분, 방첩사령관도 충암고 출신, 지금 국방부 장관도 충암고 출신, 행정안전부 장관도 충암고 출신, 대통령도 충암고 출신. 염려가 안 됩니까? 왜 세상에 수많은 고등학교가 있는데 왜 윤석열 나온 학교 출신들만 쿠데타 계엄령이 가능한 자리에 앉혔을까요? 지금 강화도에는요, 지난 7월부터 북한의 밤낮 없는 그런 사이렌 소리 때문에, 기괴한 소음 때문에 이 주민들이 스트레스 누적과 수면 부족, 역류와 경기 발생 등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남북 간의 모든 대화 채널이 단절돼 있죠. 무인기, 대북 전단 풍선, 쓰레기 풍선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물리적 충돌이 안 일어나는 게 이상해요. 이런 상황을 두고 접경지 주민들은 이 북한의 도발보다는 우리의 평화, 안보 포기를 가장 큰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이 불안의 배경을 두고 말이죠. 여론을 쌈싸먹고 불필요한 전쟁 위험을 높여서 민생과 경제 모두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윤석열이가 계엄령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 누가 그걸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 계엄령 우려는 합리적입니다. 그 우려가 우리 공동체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지지대고요. 예, 김건희 특검법 통과 직후 계엄령 콜? 여러분, 경계를 늦추지 맙시다. 상대는 주술적 무속에 사로잡힌, 그것도 일제 주술적 무속에 사로잡힌 그런 여자에게 가스라이팅 당한 무식하고 철없는 그런 오빠입니다.